정말 개처럼 뛰어왔다. 정말 열심히 개처럼 뛰어왔어요. 무슨 일을 했냐고 물어본다면 아니 버스가 더 빠르대서 분명 난 네이버를 믿고 개처럼 뛰어왔는데 속았습니다. 관장님이 또 속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열심히 뛰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켰어요. 미안해요. 늦게 켰어요. 미안해요. 진짜 열심히 뛰어왔는데 아, 지금도 되게 숨 차가지고 말이 늦어졌어. 웬만하면은 지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지하철을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웬일로 버스가 더 빠르다는 거야. 나는 그걸 믿었지. 그리고 속았지. 나는 난 네이버 지도를 믿었기에 네이버 지도가 말한 만큼 빨리 올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그 믿음은 방금 산산조각이 났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뛰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모양 이 꼴로 늦게 들어와 버리고 왔습니다. 생각난 거 노래도 안 틀고 그냥 일단 컴퓨터부터 켜고 방송부터 켜고 뛰어온 거예요. 아, 오늘 좀 일이 많았네 생각해보니까. 오늘 일이 별로 없었어요 라고 하기에는 일이 생각보다 많았어. 그래가지고 7시 전에 웬만하면 끝나는데 7시 넘어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일찍 가야겠다. 일찍 갈 수 있는 루트로 가자 해서 버스를 선택했는데 버스가 날 속였어. 아주 속았어. 버스가 날 속였습니다. 우울하기 그지없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을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화요일이니까 여러분들도 일을 하고 오셨겠죠? 관장님은 어제 출근해서 잘 모르겠지만 어제 딱 휴일 끝나고 해서 휴일 딱 끝나고 해서 오늘 좀 더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월요일이 싫은 게 아니야. 그냥 일하는 게 싫은 거야. 그런 말. 딱 그런 말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간에 오늘은 좀 허겁지겁 달려와가지고 말도 두서가 없고 허겁 말도 막 두서가 없고 허둥지둥거리고 그러는데 일이라는 게 원래 마음대로 먹은 대로 이루어지면은 그게 사람의 생입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늦은 건 정말 미안합니다. 사실 오늘 공지할 것도 있고 해가지고 더 일찍 켜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이 날 돕질 않는다. 맙소사. 그래서 오늘 간단한 공지가 뭐냐면 목요일에는 방송을 좀 더 일찍 켜서 그때 토크쇼 합방을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장님 트위터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정치, 사회, 역사 이런 거 관련해서 웬만하면은 사실상 방송에선 금기어잖아요. 관장님도 이거는 웬만하면 주제를 꺼내지 말라고 못을 박아놓은 상태고요. 근데 관장님 업무 특성상 이거를 계속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사람이 되더라고. 너 오늘 일 뭐 했어? 하면은 그대로 침묵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업무가 뭐가 있었지?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강원 쪽에 대설주의보 폭설이 내렸었지. 그래서 한 60cm 정도 눈이 쌓였다더라. 이거 말고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요즘 주제가 거의 다 정치니까 정치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그대로 침묵. 방송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관장님이 입이 터져서 정치 이야기를 꺼내고 난리가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인데 아예 아싸리 입에 터지는 구간을 만들어 놓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토크쇼를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목요일에는 이제 19시에 좀 더 일찍 방송이 켜지게 될 거라는 점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간단한 공지와 간단한 대화거리를 마저 끝냈으니까 우리 한번 오늘의 책 오늘의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잠시만요. 불금이 왜 이렇게 짧지? 옳지. 불금이 자꾸 불금을 잘못하면은 이게 저작권을 걸려가지고 유튜브에 올라가지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즘 저작권 없는 불금을 찾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약사의 혼잣말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와 있고 책으로도 나오고 특히 약사의 혼잣말 같은 경우 만화책 같은 경우는 좀 유명한 편이죠. 만화책 작가 둘로 나뉘어져 있고 심지어 한 작가는 탈세 혐의 때문에 그 벌금을 심하게 냈다고 하죠. 왜 탈세 혐의가 일어났나요? 라고 하면은 이 작가가 바빠 죽겠는데 세금 낼 시간이 없어. 근데 어차피 세금이라는 거 내야 되는 거면 나중에 한꺼번에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세금 내는 걸 미루다가 그대로 탈세 혐의가 된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지만 당시 변호사도 그렇고 이 법정에서도 얘가 일부러 탈세를 한 게 아니구나. 얘가 진짜 머리가 나빠서 바보라서 이거를 탈세를 했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 축구 선수가 팬한테 받은 여권을 비행기장에서 진짜 쓸 수 있는 여권인 줄 알고 내밀었다가 깜빡이 잠시 다녀온 그 일화가 있어요. 그 일화하고 비슷한 일화가 바로 오늘의 제 약사의 혼잣말 중 만화판 그림 작가 중 한 분이 딱 이 일화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약사의 혼잣말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이것도 일본의 라노벨인데 특이하게도 중국 쪽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11국기 같은 만화 소설 같은 것도 있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특이하진 않다고 보지만 요즘에 나오는 책치고는 특이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약사의 혼잣말 장르는 추리입니다만 어째서 혼잣말일까요? 어디까지나 마오마오는 자신의 말에 정말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라는 말을 자주 해요. 주인공 마오마오 어떤 인물일까요? 그냥 겉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하고 주근깨 있고 삐쩍 마른 그냥 좋게 말하면 흔히 볼 수 있는 여자애, 나쁘게 말하면 좀 못생긴 여자애입니다. 이 아이는 유곽에서 자라났고 유곽의 아버지하고 의붓 아버지하고 함께 자라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약사 일을 하기 때문에 약사의 혼잣말, 그러니까 이 주인공 마오마오도 약사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마오마오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주인공이 된 걸까요? 간단합니다. 어느 날 궁으로 납치를 당했거든요. 아니 궁으로 납치당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현대가 아니고 중세쯤? 우리로 치면은 조선 좀 전에서 후기? 청나라의 약간 이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납치당하는 거 당연한 일이고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왜 궁으로 납치를 당했나요? 라고 하면은 간단해요. 궁으로 궁녀를 넘기면은 궁녀들이 1급을 받잖아요. 그 1급을 노리고 내 딸입니다 라는 거짓말로 팔아 넘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침 마오마오는 자기가 필요한 약재를 구하러 떠났다가 아뿔싸 납치를 당해서 궁녀로 끌려오고 말았어요. 더군다나 궁녀 생활도 한 3년간 이루어진다나 어쩌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못 본 척, 아무것도 못 들은 척 조용히 살아가는 게 조용히 살다가 월급도 제대로 안 받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딱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대로 알아서 이 궁에서 빠져나가는 것. 그것이 마오마오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관장님이 지각을 했듯이 마오마오의 인생 역시도 순탄치가 않습니다. 인생이란 건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얘야. 그러니까 더 재미있는 거 아니겠어? 이 왕궁, 정확히는 황궁이라고 불러야겠죠? 이 황궁 안에도 당연히 권력 구도가 있고 황제를 중심으로 둘러싼 후궁들의 권력 다툼 당연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비 두 명이 있어요. 한 명은 붉은 머리를 가진 유명한 비이며 다른 한 명은 검은 머리에 차분한 인상의 비죠. 그런데 이 두 비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어째서인지 점점 앓더니 남자아이를 낳은 쪽은 남자아이는 사망을 했고 여자아이도 차도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런 일들이 이어지다 보니 전에 있던 후궁들의 저주다 아니면은 이 귀신들이 후손 못 보게 하려고 하는 무슨 술수가 있다 아니면은 저주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후궁에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오마오는 말씀드렸다시피 약사입니다. 그것도 마오마오는 꽤 실력이 좋은 약사였죠. 물론 여기 주인공 마오마오는 자기 아버지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는 듯이 계속 말하고 있지만 주인공은 꽤 머리가 좋고 통찰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마오마오는 생각을 했죠. 이거 그게 문제구나. 그래서 각각 그 두 비의 침실에 몰래 편지를 하나 적습니다. 그리고 딸을 낳은 비는 그렇게 딸을 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후궁을 관리하는 내시 진씨가 물어봅니다. 이 딸을 살리게 해준 공주를 살리게 해준 사람을 만나고 싶느냐고요. 후궁은 당연히 대답했죠. 물론이죠.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하지만 마오마오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진실한 내관이 행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우선 여기서 진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진시, 떡 벌어진 어깨와 그 체격만 아니라면 누가 봐도 여자라고 흘릴 만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내관입니다. 내시라는 게 아까울 정도로 모든 여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죠. 그래서 이 진시 무슨 역할일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책을 좀 더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진시는 마오마오와 함께 이 책의 또 다른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진시는 후궁의 말을 듣고 마오마오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찾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진시는 매우 아름다운 외모의 내시입니다. 남자라고는 내시밖에 존재하지 않는 이 후궁에서 아름다운 외모의 남자라니 모든 후궁, 궁녀들이 마음이 확 사로잡힐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시는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우선 궁녀들을 전부 한 방에 부른 다음에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어요. 거기 주근깨 있는 궁녀 너는 남아라. 자 이제 해산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궁녀들은 대부분 빠져나가죠. 그리고 여기서 아차 마오마오는 술책에 걸려듭니다. 진시는 처음부터 마오마오가 그 비들에게 아이를 살릴 방법을 알려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 마오마오가 몰래 사라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오마오가 범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또 다른 추론. 방금 마오마오가 함정에 걸렸다고 했죠? 궁녀. 그것도 옛날 중국의 사람들이면 글자를 모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궁녀들도 대부분이 글자를 모르죠. 그런데 마오마오는 글자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남아라 라는 글자를 명확히 모으고 거기에 서 있다가 궁녀들이 다 빠져나가는 순간 아차 해버리는 겁니다.
왜냐고요? 이 궁 안에서 글을 못 읽는 척하고 있었는데 글을 읽는 걸 들켜버린 데다가 그 수를 썼다는 걸 진시에게 들키고 말았으니까요. 이렇게 시작하는 오늘의 책, 약사의 혼잣말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으로도 많이 보고 있을 테고 또 2기 같은 경우에는 아오소비, 요아소비가 1기 같은 경우에는 노컨셉 사회가 애니메이션 오프닝을 맡았다고 알고 있어요. 관장님도 애니메이션 좀 보다가 좀 말하는데 왜냐면은 이미 소설은 12권, 국내로는 한 10여 권까지 13? 아니다, 한 13권까지 나왔는데 이미 13권까지 읽은 입장에서는 너무 애니메이션 진도가 느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만화책도 진도가 느려요. 만화책을 보는 이유는 그림체가 좀 더 예쁘니까 라는 이유로 보고 있으니까요. 만화책으로 보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못 참겠어서 소설로 읽었는데 미친 듯이 들었던 이 오늘의 책 약사의 혼잣말. 지금부터 약사의 혼잣말 그 첫 부분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화 마오마오. 길거리에서 파는 꼬치구이 먹고 싶네.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오마오는 한숨을 내쉬었다. 주인은 너무나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는 세계이자 시커먼 원념이 소용돌이치는 탁한 오리안이기도 했다. 벌써 3개월이나 지났는데 아버지는 밥 잘 챙겨 먹고 있을까 모르겠네. 얼마 전 약초를 찾으러 숲에 갔다가 마오마오가 우연히 마주친 것은 마을 사람 1, 2, 3이라는 이름의 납치범들이었다. 오로지 황제만을 위해 시행되는 막강한 혼인활동, 줄여서 혼활. 그야말로 민폐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그것은 궁정의 여자 사냥이었다. 뭐 급료도 받을 수 있고 2년 정도 일하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하니 취직 자리로는 썩 나쁘지 않은 곳이지만 그것도 다 자기 의지로 왔을 때의 일이다. 약사로서는 그럭저럭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던 마오마오에게 그저 달갑잖은 분부연이었을 뿐이다. 납치범들이 묘령인 처녀를 잡아다 환관에게 팔아 술값을 번 건지 아니면 끌려가게 생긴 자기 딸 대신 바친 건지는 몰라도 마오마오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었다. 어떤 이유라 해도 자신에게 뜬금없이 불똥이 끼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후궁이라는 장소는 평생 엮이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다. 구역질 나는 화장품 냄새와 향냄새, 아름다운 옷을 입은 궁녀들의 입술에는 얄팍한 미소가 언제나 나붙어 있었다. 약사 노릇을 하다 보면 여자의 웃음만큼 무시무시한 독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황족이 사는 궁이나 아랫마을 유곽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 마오마는 발밑에 놓아두었던 빨래바구니를 안아들고 건물 안쪽으로 향했다. 바깥과는 다르게 살풍경한 뜰 한가운데는 돌바닥으로 된 빨래터가 있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시종들이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빨래를 하고 있었다. 후궁은 본래 남자의 출입이 금지된 공간이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나라에서 가장 고귀한 분과 그 혈족, 그리고 한때는 남자였으나 지금은 소중한 것을 잃은 자들 뿐이다. 물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후세다. 기괴하다는 인상을 받긴 했지만 그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마오마오는 생각했다. 마오마오는 가져온 바구니를 내려놓고 옆 건물 안에 쭉 늘어놓아둔 바구니들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더러운 빨래가 아니라 이미 세탁이 끝나고 햇빛을 받아 잘 마른 옷들이었다. 걸어놓은 남 앞에는 식물을 본뜬 그림과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궁녀들 중에는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하나같이 납치범들에게 납치당해온 사람들 뿐이니 어쩔 수가 없다. 궁정으로 끌려 들어오기 전에는 최소한의 예의범절 같은 건 가르쳐주지만 글자는 어렵다. 시골 처녀들의 식자율은 5하리를 넘으면 괜찮은 축이다. 후궁이 너무 커져버린 폐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양이 늘어나면 질이 나빠진다. 선지의 화원에는 도저히 못 미치지만 지금도 비와 궁녀들을 합쳐 2,000명,
판관들까지 합치면 3,000명이 넘는 대규모 집단이다. 마오마오는 그중 최하층 하녀이며 직함조차 받지 못했다. 딱히 괜찮은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준을 맞추느라 납치해온 시골 처녀에게는 기껏해야 그런 처우가 최선이리라. 모란처럼 풍만한 육체나 보름달처럼 새하얀 피부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그나마 하급 비빈 자리는 얻을 가능성도 있었겠지만 마오마오가 가진 거라곤 주근기가 있는 건강한 피부와 시든 나뭇가지처럼 비쩍 마른 팔다리 뿐이었다. 빨리 일이나 끝내버리자. 마오마오는 매화꽃과 17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패가 걸려있는 바구니를 들고 종종 걸어갔다. 먹구름이 잔뜩 끼는 하늘이 울음을 터뜨리기 전 빨리 방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바구니에 든 빨랫감의 주인은 하급비였다. 이 비가 배정받은 개의실은 다른 하급비에 비하면 세간살이의 질이 훨씬 호화롭지만 좀 지나치게 화려하다. 방주인은 아마도 거성의 딸이 아닐까 예상할 수 있었다. 지위가 있으면 자기 전용 시녀를 얻을 수도 있지만 지위가 낮은 비는 기껏해야 시녀를 둘까지밖에 두지 못한다. 따라서 마오마오처럼 딱히 모신 주인이 없는 환유가 이렇게 빨랫감을 날라다 주곤 했다. 하급비는 후궁 안에 개인실을 가지는 일이 허용되지만 장소는 궁의 구석이기 때문에 황제의 눈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은 아니다. 그래도 한 번은 승은을 입으면 방을 옮길 수 있고 두 번째 승은은 출세를 의미한다. 한편 황제 손길을 받지 못한 정령기를 지나버린 비는 진정의 권력이 어지간하지 않은 이상 지위가 내려가거나 또는 관리에게 하사된다. 그것이 정말 불행한 일인지 어떤지는 상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인들은 환관에게 하사되는 일을 가장 두려워했다. 마오마오는 가볍게 문을 두드렸다. 거기 놔두고 가. 방에 딸린 시녀가 문을 열고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안에서는 달짝지근한 냄새를 풍기며 비가 시술잔을 흔들고 있었다. 궁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 아름다운 용모를 늘 칭송받곤 했겠지만 결국 우물한 개구리였던 셈이다. 현란한 꽃들에게 압도당하고 높았던 꽃대가 뚝 부러진 이 하급비는 최근 들어 방 밖에 나오려 하지도 않았다. 방 안에만 틀어박혔으면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을 텐데. 마오마오는 옆방의 빨래바구니를 받아들고 다시 빨래터로 돌아갔다. 일은 아직도 한참이나 남아있다. 스스로 원해서 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급료를 받는 이상 그만큼 일할 생각이었다. 약사 마오마오는 기본적으로 성실한 인간이다. 얌전히 일을 하고 있으면 조만간 나갈 수 있을 터였다. 혹여 황제의 손을 타게 될 일은 없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마오마오의 생각은 너무 안이했다고 할 수 있겠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고작 17살짜리 소녀치고는 달관한 사고방식의 소유자이긴 했지만 그런 마오마오도 억누를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호기심과 지식욕이었다. 그리고 아주 약간의 정의감도 있었다. 바로 며칠 후 마오마오는 어떤 괴이한 사건의 진상을 폭로하게 된다. 후궁에서 태어난 젖먹이 아기들의 잇따른 죽음, 선대의 측실이 건 저주라고 했던 그것은 마오마오의 입장에서는 전혀 괴기한 사건이 아니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오늘의 책 약사의 혼잣말이었습니다. 진씨는 1화에서 나오지도 않고 오로지 마오마오의 입장만 나오죠. 그리고 마오마오는 따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저 혼잣말을 하고 있을 뿐이죠. 어떤 혼잣말이 어떤 혼잣말이 이 성실한 마오마오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었던 걸까요? 오늘의 책 약사의 혼잣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좀 어떠셨을까요? 관장님은 오늘 하루 매우 피곤하고 힘든 하루였습니다. 웬만하면 1시간 이상 여러분들과 떠들고 싶었지만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도 바빠서 많이 얼굴을 볼 수가 없네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좋은 마무리가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잠에도 조금 권장 영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자요.